자, 신경계를 크게 나눠보니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아까 뇌와 척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자율신경계가 말초신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율신경계가 가장 발달되는 어디예요? 장이죠, 장. 장에서 자율신경계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장을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성신경계 보면 여기는 다시 감각과 운동신경으로 나눠져 있고요. 아까 31쌍이라고 얘기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목신경에 8쌍, 12쌍, 5쌍. 그리고 엉치신경이 5쌍이고요. 꼬리에 한 쌍의 신경이 있어요. 총 31쌍의 신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신경계에 뭐가 있다고요? 중추, 말초. 그죠? 예, 말초에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체성에는 감각과 운동이 있고요. 자율신경계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중추신경계부터 한번 같이 다뤄볼게요. 자, 첫 번째 뇌입니다. 뇌. 자, 지금 우리 사람이 떨어지면 뇌가 제일 무겁다고 하죠. 그래서 머리가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파서 정말 떨어지시면 안 돼요. 자, 뇌는요, 크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뇌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안쪽에, 뒤쪽에는 소뇌가 있습니다. 소뇌. 자,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뇌줄기라고 해서 이런 모양의 줄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가운데. 그쵸? 자, 여기 뇌줄기에는 중간뇌와 뇌교와 연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척수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대뇌에서 해주는 역할은요, 수위 조절이라고 했어요. 수위라는 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을 해서 꼬집고 말하고 침묵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수의 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각, 학습, 감정, 기억, 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 대뇌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뇌는 몸의 균형을 조절하고 정교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체조 선수 아니면 아주 손끝이 야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소뇌가 발달된 거죠. 균형 감각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탁 하고 착지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소뇌가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속에서 간뇌 속에는요, 시상과 시상하부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셔야 돼요. 신경통 때문에. 그죠? 삭신이 아프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이 무엇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지, 머리는 아프겠지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상에서는요, 감각 정보를 대뇌에 각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로 전달해요. 대뇌에서 인지하는 데도 있고 기억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여기저기 하라고 대뇌한테 연결해 주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시상하부예요. 안 중요한 데는 사실은 없어요. 다 중요한데 시상하부에서요, 항상성이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과 혈장 삼투압의 조절 중추이며 뇌하수체의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뇌하수체가 여기에 이렇게 방울처럼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누구라고요? 시상하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에서요, 우리 잠재의식은 항상성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뇌를 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공한 모습을 갖고 싶죠. 자, 그래서 내가 성공한 것처럼 상상을 하러 가는데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아유, 성공할까? 바로 게 들어오죠. 왜냐하면 우리 잠재의식은요, 이 간내에 있는 시상 하부에서 항상 현재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내가 속여야 된다. 뇌를 속여야 된다 얘기하는 건요, 이 이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정, 변화를 싫어한다, 이것을 이해하시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의지대로 어떤 습관을 먼저 들여보는 게 결국에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옆으로 잠깐 샜습니다. 예. 자, 뇌하수체는요, 이따가 말할 호르몬을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인 거고요. 뇌줄기, 여기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중간대가 있습니다. 의식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동공방사 준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응급실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후리씨 해가지고 눈을 딱 하잖아요. 왜? 동공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보는 거거든요. 자, 동공이 만약에 풀렸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거죠.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랑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여기서 지금 호흡하고 이런 것들은 안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뇌가 뭔가를 수위 조절을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학습하지 못하니까 식물 인간은 대뇌가 죽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완전히 사망이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중간뇌가 죽은 거예요. 자, 뇌교는요, 감각 정보를 어디로 보내요? 이거를 시상으로 보냅니다. 시상. 자, 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수. 호흡과 심장 박동, 소화의 분비 조절 중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식물인간은 됐어도요, 호흡은 하고요. 심장 박동도 이루어지고요. 똥도 싸고 다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뇌줄기가 만약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사망.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짚어서 볼게요.
자, 대뇌입니다. 대뇌. 아까 영역이 다 나눠져 있었다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뇌는요, 좌뇌와 우뇌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방구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뭐 우뇌가 발달했어, 좌뇌가 발달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뇌의 기능은 순차 논리적인 것들이 많고요. 우뇌는 감정적이고 직감적이고 본능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기능이 많이 발달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전두엽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뒤통수 후두엽도 있고요. 마루엽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운동 겉질이 있고 감각이 있는데 언어 있는데 막 읽기, 청각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죠. 이곳에서 그 사이에 간뇌가 있었습니다. 간뇌에는 뭐가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었죠. 그리고 뇌하수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불편한 걸 싫어하고요. 여러분이 의지대로 이곳에 있어서 지금 배우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간뇌에서는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냥 가서 본능적이라고 했잖아요. 가서 쉬고 다리 뻗고 잤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왜 와서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나. 성공하고 싶으니까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 몸에 정말 변화하기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간뇌. 자, 근데 시상에서는요. 시상은요, 지각 자극의 중계를 하고 감정의 통로를 하겠어요. 예. 감정의 통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상하부는요, 체온과 체액의 농도 조절을 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자율신경 계통의 항상성을 더 얘기해 주고요. 자, 그리고 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갖다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뇌하수체는 내분비샘이죠. 좀 이따가 호르몬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근데 호르몬에서 보니까 뇌하수체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비를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호르몬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호르몬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정말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호르몬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려면요. 아까 그 인체의 흐름 있잖아요. 저녁에 잠잘 시간에는 자고요.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요. 사이에 뭔가를 먹지 않는 공복의 시간을 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내 호르몬을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막가파로 살잖아요. 지금 인생 뭐 한 번이야! 이러면서 욜로처럼 살면 나중에 골로 갈 수 있어요. 욜로 하다가 골로 갈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이런 호르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뇌하수체는요,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전엽이 있고 후엽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방울처럼 달려 있죠? 뇌하수체가요, 진짜 호르몬, 자극 호르몬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각각 부기관을 내보내서 자극만 하는 거예요. 야, 갑상선 너 호르몬 분비해. 생시가 너 지금 호르몬 분비해야 돼. 이렇게 관자 지금 자극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중에서 직접 호르몬을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생장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자궁 수축하는 옥시토닌. 뇌하수체에서 직접 생성을 하고요. 우리 아이가 안 나와서요. 임의적으로 유도분만 하기 있잖아요. 그때 맞는 호르몬제가 뭐냐면 옥시토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양이 많아지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일정 양으로 해서 유도분만이 해서 안 나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어. 다시 약을 투입하지 못해요. 아이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수술에 들어갑시다 하고서는 수술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어디서 많이 들은 호르몬인데 이렇게 들었더니 제가 예전에 유도분만을 했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호르몬이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다 우리 일상과 너무 많이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잘 모르고 왔던 것들이 있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지금 첫 번째 대뇌에 있었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소뇌와 뇌줄기입니다. 이 속에 이만큼 있는 게 뇌줄기이고요. 이 뒤쪽에 달려있는 게 소뇌입니다. 소뇌는 근육 운동에 조절을 했고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뇌줄기, 뇌관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마지막에 사람이 사망했습니다라고 해주는 게 뭐라겠죠? 안구 조절해 주는 거죠. 홍채 이것을 동공 조절을 해주는 거를 무의식 반응에서 무조건 반사의 중뇌 반사 중추인데요. 눈의 동공 반사 그리고 원근 조절을 해주고 있죠. 뇌교 감각 정보를 시상으로 전달해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연수. 우리가 뇌가 죽었어도 생명과 호흡과 심장과 소화 액을 분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무의식 반응에서 무조건 반사했다겠어요. 우리 연수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손을 딱 한번 펴볼게요. 예, 여기에 맛있는 아주 잘 익은 노란 레몬이 있어요. 쉬어요. 침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의 뇌는 다 속았습니다, 지금. 그쵸?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연수가 하고 있어요, 연수가. 그래서 침을, 정말 침이 고였어요. 맛있겠다. 자, 그리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채기 나오고요. 기침하고 하품하고요. 난 정말 하품하면 안 되는데 하품이 막 나올 때 있잖아요. 괴롭지 않아요? 눈물이 쏟으면 안 돼. 눈물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의식 반응에서 나오는 거라서 정말 안타깝지만 봐주세요. 제가 의지는 안 그러나 저게 지금 예의가 없네 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의 뇌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 인체를 이해하니까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중추신경계에서 지금 뇌를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연수에서 그다음에 척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척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척추 속에 여기에 척수가 흐르고 있어요. 네. 자, 여기에서 지금 31쌍의 신경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배 쪽으로 나오는 신경이 있고 등 쪽으로 나가는 신경이 있다겠어요. 뒤쪽으로 나오는 것은 뇌 쪽으로 가서 정보를 전달한다겠고요. 배 쪽으로 나오는 신경은 기관으로 해서 다 내보낸다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올라와서 어디에서 교차가 되는 거예요? 연수에서 오른쪽으로 신경들이 올라와서 꼬여서 왼쪽으로 올라가고요. 자, 왼쪽에서 올라왔던 거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수에서 교차됩니다. 뒷목을 함부로 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자들은 갑자기 이렇게 막 뒤에 이렇게 칼질을 잘 하시는 줄 몰라요. 장난 잘 치시는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연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척수가 흐르고 있어요. 자, 이쪽에 지금 척수에 지금 자율신경이 연결돼서 장하고 연결되어 있다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자율신경, 교감신경이 되었을 때는 이 장들이 다 멈추죠. 그렇죠? 꼼짝 마라. 그래서 우리가 흥분했구나 아주 그랬을 때는 소화가 안 되고 체기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 신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